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에 관심이 없냐라는 귀엽고 발칙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회사예요. 저희는 바쁘지만 세상이 궁금한 밀레니얼 세대가 여전히 세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드는 미디어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뉴스레터인데요. 저희는 월수금 아침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통통 튀는 방식으로 이메일로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건의 맥락을 담는 되게 특이한 대화체로 이슈가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알아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큐레이션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뉴스 경험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인터넷 디지털 기사들에서 주는 많은 광고와 댓글의 경험이 아니라 받아보고 나갈 때까지 기분 좋고 뿌듯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유닉이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고려되는 그런 브랜딩 같은 것들이 저희 뉴스레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받아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꼭 구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하겠다고 했었던 이유는 제가 이걸 어떤 고민으로 만들었고 어떤 스토리로 만들었고 혹시나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 영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영광이지만 한번 올라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젊은 애들은 뉴스 잘 안 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젊은 애들 뉴스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뉴스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20대 뉴스 소비자였었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디지털 기사든 신문 구독이든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신문 기사를 봅니다. 갓플릭스라는 말이 딱 써 있는데 이제 밑에 친절하게 써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부르는 별칭입니다. 라고 밑에 각주가 있어요. 밑에 핵인싸는 핵과 인사이더를 합친 신조어인데 대충 주류라는 뜻입니다가 다 풀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나를 위한 콘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뭔가 나의 부모님의 컨닝 페이퍼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게 그래도 저한테 주어져 있는 세상과 연결되는 선택지는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저는 열심히 그래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 동안 제가 되게 우연한 계기로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한 반년 정도 인턴십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미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다 정치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점심 때 뭐만 하면 어제 뉴스 봤어? 라는 얘기도 흔하게 하고, 공화당이 어쨌고 민주당이 어쨌고 이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미국의 정치사를 이제 와서 공부를 하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사진 속에 있는 제 상사였던 데이빗을 찾아갑니다. 데이빗한테 가서 똑똑 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료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내가 이제 와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나 그러면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데이빗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뉴스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던 미디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스킴이라는 서비스였어요. 스킴은 지금 미국에서 약 7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뉴스레터 회사입니다. 2012년쯤에 생겼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커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 창업자 두 분이 만드신 서비스인데 아주 심플해요. 엄청 쉽게 너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모토로 너무 많은 밀레니얼 여성 직장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변화를 다른 말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읽고 점심 때 저는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재밌고 통통 튀고 좀 건방지기도 한 말투로 되게 짧고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뉴스가 쓰여 있는데, 각각의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내가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사로 연결이 되고 자료로 연결이 되네. 저는 그런 뉴스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나요. 막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 뉴스레터, 시사 뉴스레터, 이메일.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나 보다. 약간 되게 아쉬웠는데 없나 보다. 제가 그러고 있는 와중에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미국에서는 옆으로 비키는 게 낫겠죠? 미국에서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쓰여 있는 맨투맨, 뉴요커라는 잡지 이름이 써 있는 토트백,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여기에 이렇게 조선일보 써 있으면 잘 안 살 것 같거든요. 오늘 처음 웃으셨네요. 전 여기 한겨레가 써 있어도 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론사는 브랜드라고 느껴지진 않고 언론사로서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뭔가 아니에요. 뉴요커도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모노클은 더더욱 아니에요. 잡지, 뭐 뉴스 미디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소비되는 게 전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이런 게 왜 없는지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제 대학 시절인데 저하고 빈이라는 저의 공동 창업자는 어디에서 만난 사이였었냐면요. 대학교의 경영학회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넥터스라는 동아리가 대학마다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 정한인들에 밀려서 생계 유지가 힘들다라는 문제 하나를 딱 잡고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안마원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프로젝트에서 한 1년 반을 같이 거의 창업하고 유사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는 빈이 이제 저의 팀장이었고 전 팀원이었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서로의 실력을 뭔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빈을 엄청 꼬드겼죠. 한 3번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이거예요. 저희 주변 친구들 몇백 명의 이름을 스프레드 시트에 쫙 적었습니다. 김소연 빈다음부터 해서 가족 적고 친구 적고 다 적고 둘이 손잡고 얘기했어요. 전 남친 빼고 다 적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름을 다 적었어요. 다 적고서 물어봤죠. 뉴스 보니? 안 보면 왜 안 보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근데 난 시간이 없어. 읽을 게 너무 많잖아. 두 번째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한자어도 많고 뭔가 전문 용어도 많아. 세 번째는 뭔가 공감이 안 된대요. 이게 보편적인 독자를 상정하다 보니까 내 세대의 영향이나 이야기로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주면 젊은 애들은 뉴스 안 읽는다는 말은 들을 리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죠. 저희 처음에는 정말 지인 5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6만 명이 보고 있는 뉴스레터를 뉴닉이라는 이름 전에 속닥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앙증맞고 지금과는 되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서비스 하면서 그 50명 친구들을 오픈 채팅방에 와르르 넣어가지고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1, 2, 3번 기사가 어땠어? 재밌었어? 재미없으면 어디가 그래? 계속 듣고 점점 지인의 지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설문지를 밑에 붙이고 고객들의 응답과 해달라는 니즈를 계속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고 개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도 바뀌었냐면 원래 반말이었는데 말은 놓지 맙시다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도 올렸어요. 존댓말이 낫다 그러셔가지고 톤앤 매너, 깊이, 주제 같은 것들 하나씩 계속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솔루션은 그래서 12월에 정식 런칭을 했어요. 12월에 정식 런칭을 해서 지금 8개월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6만 명의 구독자가 모였고 한국에서는 뉴스레터 시장에서 이만한 플레이어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니커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닉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박또박 말 너무 잘하고 재밌다고. 그리고 양쪽 이야기가 좀 더 공정하게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뉴스가 재밌어가지고 회사를 빨리 가고 싶은 적은 처음이야 같은 얘기들을 저희는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 가면 구독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더 이 6만 명의 숫자가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 입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인위적인 마케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지인의 지인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렇게 바이럴이 되어서 저희는 구독자 숫자도 늘어났지만 뉴스레터에서 중요한 건 오픈율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도 안 열 수도 있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미디어 분야의 이메일 뉴스레터는 20%가 될까 말까예요. 오픈율이. 그러니까 10명한테 보내도 2명이 볼까 말까라는 뜻인데 저희는 50%가 넘는 오픈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SNS 팔로워도 점차 늘어가면서 긴밀하게 소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질문을 들어요. 유닉은 언론사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쁜 밀레니얼 세대가 그래도 세상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는 서비스 회사라고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차별점을 크게는 3가지를 보통 들거든요. 첫 번째는 이 이메일이라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되게 옛날에나 쓸 법한 이메일로 돌아갔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이 혹시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이걸 골랐었냐면, 저희가 타겟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은 이메일을 다 쓸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메일이라는 건 첫 번째로 다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주변에 많은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나의 콘텐츠를 유통하다 보면 구독자들하고 나하고 소통할 때 그 가운데의 정책이나 알고리즘 때문에 닿거나 안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 같은 걸 애초부터 좀 줄이고 싶었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이메일 뉴스레터 만든 해외 창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한다는 거는 대화를 할 권리를 주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이메일은 이미 그 루틴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채널인 거죠. 저희는 거기에다 우리의 콘텐츠를 쏘는 게 되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시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특성인데, 그 친밀감이 남다른 것 같아요. 보통의 뉴스 기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뉴스 콘텐츠가 써있고 맨 밑에 기자님의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다인데, 저희는 이메일로 보내니까 답장을 누르면 답장을 저희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뉴스레터를 보내면 거의 200건, 300건 정도 피드백이 날아오는데 한 줄 딱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뭔가 안녕하세요 유닉 담당자님으로 시작해서 저는 이런 유니커인데요,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별로였어요 땡땡땡 드림으로 편지의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메일이라는 형식에 굉장히 의존한 되게 놀라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메일은 정말 미국에서는 너무 콘텐츠 채널로 자리를 잡아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개, 50개가 넘는 뉴스레터가 있어요. 월화수목금 다 있고요. 큐레이터마다 다 있고요. 분야마다 다 있고요. 쿼츠라는 곳, 더스킴이라는 곳, 미국의 뉴미디어 중에 이제 이메일을 되게 주된 소통 통로로서 사용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신경을 썼던 건 아까 그 맨투맨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저희 마스코트 고슴이에요. 유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보여드리면 탄성이 나옵니다. 저희 고슴이가 어쩌다 나왔는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막, 아 그래 머리가 이 정도 짧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한 여자면 뭐 좌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 사람에 되게 쉽게 씌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한테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좀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이해할 만하게 전달하겠다는 게 목표니까 저희한테는 어떤 당파성을 띠지 않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했고, 사람은 처음부터 버렸어요. 근데 동물은 웬만한 게 다 이제 이미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팔렸고, 동물도 선입견이 엄청 많아가지고 곰은 둔할 것 같고 여우는 속이 다를 것 같고 다 제끼다 이제 저희 디자이너님이 되게 똑똑하게도 이런 걸 찾으십니다. 신문 끄트머리 뾰족뾰족한 거 아세요? 그게 신문에만 있는 그런 재단이래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작지만 뭔가 단단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고슴도치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커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고슴이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고슴이의 존재가 유닉의 그 브랜딩의 중요성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유닉도 중요하지만 유닉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그럼 유닉은 어떤 브랜드여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짰던 것 같아요. 어떤 창업을 하든 어떤 서비스를 하든 지금은 그걸 소비하는 게 곧 나인 시대이니까 그게 독자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고슴이나 이렇게 저희 키 컬러인 주황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적인 실험을 하고 또 사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친근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좀 딱딱한 콘텐츠라고 생각했던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말이 통하고 재밌고 같이 놀 수 있고 대화하고, 어느 순간부터 뉴스라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 뉴스라는 걸 매개로 유니커들끼리 아니면 유니커랑 유닉이 같이 노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저희는 이 친근함이 많은 부분 저희의 브랜딩도 만들었고
많은 인기를 끌은 비결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랬더니 다 리포스트를 하셨어요. 뿌듯하게 다 올리셔서 저희 다시 다 리포스트 해드리고 이렇게 인기를 6만 명 끌면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업으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고객에게 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건지 수익 모델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저희 자율 펀딩 실험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 돈도 안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율 펀딩, 자율 구독료를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스미를 저렇게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추운데 세워놓고 고스미가 롱패딩을 입고 싶다는데 유닉팀이 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 달달 떨고 있어서 잘 보시면 발에 눈도 되게 많이 쌓였어요. 이걸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벤트 축제처럼 느껴져서 너무 지갑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저희는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 기능적인 효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돈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계속 기능이 아니라 감정적인 효용을 자극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랜딩 차원에서든 이런 행사 차원에서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상한 걸 다 했어요. 막 저렇게 해서 돈이 반만 모였을 때는 저 위에 그림만 보냈어요. 부츠를 한 짝만 샀대요. 이렇게. 그 다음 거는 옷을 똑바로 입고 있죠. 저 잘 보시면은 쇼윈도에 있는 건 노스페이스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가 몬클레어로 바뀌었어요. 이런 자율 펀딩 실험뿐만 아니라 저희는 계속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콜라보 콘텐츠도 만들어 보려는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사실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유닉으로 뭘 하고 싶었냐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읽고 싶은 뉴스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그걸 만들자라고 시작해서 지금도 그걸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가진 강점은 또 이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색다른 관점이나 빠른 실행력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가볍게 뛰어볼 수 있는 게 그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명망 있는 언론사들과 뭐 견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만의 마니아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언론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겠지만 또 나름의 이런 시도, 실행과 뭐 도전으로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고요. 저희는 밀레니얼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뉴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